안녕하세요. 메시징 서비스 아키텍처 소개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의 정영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통신사 수준의 차별화된 메시징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시간이 30분이니만큼 모든 아키텍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통신사 및 대기업 개발 환경에서의 컨테이너 도입 이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도입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모니터링 그리고 로깅입니다. 저희가 정보만 나열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사례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으로 삼성전자 클라우드 팀의 RCS, 리치 컨텍스트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통신사 서비스들은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기업의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도 그렇겠죠.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운영 환경도 최근에 기업 환경의 변화와 맞추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그리고 개발 요구 사항에 맞추어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속한 확장에 가능한 그런 아키텍처와 높은 보안성 및 규제 준수를 위한 구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발 운영 환경의 요건을 만족하면서도 더욱 나은 개발 환경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더욱 많이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패치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단속 반복되는 작업들을 제거하며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발 속도를 향상시켜서 유연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유연한 구조를 통하여서 테스트나 장애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죠. 이러한 기술적, 비즈니스적인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고려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는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컨테이너 서비스로 AWS의 서비스들과의 통합을 통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데브옵스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의 실제 사용 사례와 그리고 AWS 솔루션즈의 샘플 아키텍처를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더욱 고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보안과 규정 준수를 통하여서 여러 산업군의 데이터들을 신뢰성 있게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환경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기술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심에 바로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가시성 확보를 위한 그런 접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설명들을 드릴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 EKS를 활용하여 로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컴포넌트들은 대부분 오픈소스에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통하여 검증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대규모 서비스로 그리고 AWS에서 오랜 시간 운영되면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솔루션들입니다. AWS는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쿠버네티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서비스로 높은 SLA를 만족하는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양의 로그를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 많은 양의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장된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로그 파이프라인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목적과 상황에 맞춘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USE 메소드이고요. 다른 하나는 RED 메소드입니다. USE, Use 메소드는 시스템 퍼포먼스의 저자인 브랜든 그리기가 2012년에 ACMQ에서 성능 분석을 위한 제안으로 처음 소개하였습니다.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원인과 에러를 빠르게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사용량, 포화도, 에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톰 위키라는 사람이 CNCF의 2017년 큐브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도구로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RED 메소드를 제안합니다.
두 방식은 조금씩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집니다. 하나는 운영의 중심을 더 두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둔 모니터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전에도 USE 메소드나 레드 메소드, 유즈 메소드와 레드 메소드 외에도 블랙박스 모니터링과 화이트 박스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메소드들은 각각의 메소드들이 가지는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와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퍼포먼스와 그리고 비용에 적절한 모니터링과 로깅 방법인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채팅 플러스 RCS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키텍처에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실제적인 구축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클라우드 팀의 RCS 메시징 서비스 채팅 플러스를 구축하시면서 경험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엔터프라이즈, 특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높은 SLA를 맞추기 위한 고민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프로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에서 채팅 플러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채팅 플러스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팅 플러스 서비스는 RCS 기술 기반의 차세대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채팅 플러스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팅 플러스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 없이 기본 메시지 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팅 플러스 서비스는 그룹 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 선물하기, 송금하기, 챗봇 등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SMS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메시징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영상을 잠시 보시고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채팅 플러스는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2,600만이 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 당시에는 AWS EC2의 VM 기반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는 2020년 컴퓨팅 리소스를 컨테이너 기반 환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채팅 플러스 서비스가 EKS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팅 리소스를 EKS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및 인프라 리소스의 비용 증가입니다. 기존 메시지 서버는 연결되는 기기 수에 비례해 컴퓨팅 리소스가 증가해 왔습니다. EC2를 클러스터로 구성해 인프라의 확장과 장애 확산에 대한 범위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인프라의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자의 작업량이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비용 성능 측면에서도 오버 프로비저닝된 자원이 존재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편의성 측면입니다. VM 이상 상태를 감지해 서버에 재구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한 자동화를 통해 페이로버를 구현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영 자동화는 운영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관리 또한 운영적 고려 요소가 다소 존재합니다. 급격한 트래픽 증가 시에도 스케일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모니터링 및 장애 전파를 위한 매트릭의 수집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CPU, 네트워크 등의 기본 매트릭은 자동으로 수집이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의 핵심의 지표가 되는 SLI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SLI 매트릭의 수집은 서비스 운영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SLI 매트릭을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가공해 수집해 왔습니다.
별도의 로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 저장,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SLI 매트릭은 서비스의 핵심 지표로서 정의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그를 통해 생성되는 매트릭은 실시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EKS 기반으로 변경된 서버의 데이터 플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팅 플러스 서비스 사용 기기는 EAB를 통해 프록시 노드 그룹과 연결을 유지합니다. 프록시 노드 그룹과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코어 노드 그룹은 분리돼 관리됩니다. 코어 로직이 변경되더라도 기기와 서버 간의 연결에는 영향이 없도록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 워킹 펑션 노드 그룹은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통신사와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 전용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프록시, 코어, 인터 워킹 펑션 노드 그룹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해당하고 운영 및 데이터 영역은 오퍼레이션과 데이터 노드 그룹으로 분리해 어플리케이션 영역과 나누어 관리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배포 단위와 운영 시스템 배포 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VPC 간의 통신은 VPC 트랜치 게이트를 통해서 라우팅되게 됩니다. EKS 전환 이후에는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기에 더 적합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리소스 사용이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추가 모드를 배포하더라도 추가 노드 증설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KS를 포함해 모든 AWS 리소스는 선언형 코드로서 관리됩니다. 코드로서의 관리는 자동화에 용이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 추가 시 일관된 코드로서 적용을 할 수 있어 재활용에 용이해집니다. 자동화의 증가로 운영자의 수동 대응은 최소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 및 로그 수집 플로우가 단순해졌습니다. 기존 로그에서 추출했던 SLI 매트릭 수집은 프로메테우스 기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매트릭 및 로그 수집을 통해 수집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EKS 운영 환경은 기존 VM 대비 약 30%의 비용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KS를 포함한 모든 AWS 리소스를 코드로서 관리해 효과적인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쿠버네티스가 가지는 강력한 오토힐링 기능 덕분에 운영자의 대응은 감소하였습니다. SLI는 기존 대비 약 2배 빠른 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이슈 인지와 전파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EKS 기반에서 저희의 효율적인 로그 수집과 관련된 사례로서 나상환 님이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채팅 플러스 서비스의 인프라 및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나상화입니다. 저는 채팅 플러스 서비스에서 로그를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 서비스는 ELK 스택을 사용했었습니다. 일라스틱서치는 훌륭한 로그 분석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로그의 양과 보관 기간이 늘어날수록 운영에 대한 코스트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운영 관리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팅 플러스 서비스가 EKS로 전환되는 시점에 비용 효율적인 로그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로그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방법을 기존의 ELK 대신 그림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로그 수집은 플루언트D라는 로깅 에이전트를 활용합니다. 플루언트D는 데몬셋으로 배포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로그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로그는 AWS의 키네시스 스트림에 전달됩니다. 저희는 키네시스 서비스를 사용해 많은 로그 트래픽이 들어오는 상황을 대비하였습니다. 트래픽이 많더라도 로그는 유실 없이 S3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로그는 S3에 바로 업로드하도록 설정했는데요. 키네시스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S3를 저장소로 선택하였습니다. S3는 11.9에 달하는 듀러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로그가 유실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S3는 비용 효율적입니다.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EBS 볼륨보다 용량당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S3는 스케일러블합니다.
저희는 저장 공간의 남은 용량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그를 저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로그를 분석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는 AWS의 아테나 서비스를 사용해 로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테나는 AWS의 쿼리 서비스입니다. 아테나는 서버리스로 동작하기에 저희가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저장 레이어와 검색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저장은 S3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스토리지 비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렬 처리를 통해 가용성이 뛰어나고 빠른 속도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로그가 생성된 지 수초 내에 아테나를 사용해서 로그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표준 SQL을 지원합니다. 그림 아래 왼쪽에서 보시는 쿼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쿼리 작성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아테나가 사용하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의 파티션 구조 때문인데요. 날짜가 파티션에 포함되다 보니 특정 기간을 검색하는 데 취약했습니다. 저희는 기존 키바나와 루신 쿼리처럼 편리한 방법을 찾아야 했고 CLI 쿼리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쿼리 도구를 사용하니 몇 줄짜리 쿼리가 한 줄 명령어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SQL 쿼리를 작성할 줄 모르는 팀에서도 이제 로그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클라우드 팀은 새로운 로그 분석 시스템 덕분에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용이 96% 정도 줄었는데요. 속도와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비용과 관리 부담에 대한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앞서 성원님과 제가 채팅 플러스 서비스의 EKS 전환, 로그 관리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비용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EKS로의 전환은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고민한 내용들이 다른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환님, 성원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EKS 마이그레이션과 그리고 로그 센트럴라이징 방식의 전환 사례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인 이제 가시성과 그리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 그리고 대용량 서비스를 하는 대규모 서비스의 로깅을 위한 아키텍처에서는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사항들은 사실은 우리의 결정들을 계속 지연시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그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보시고 싶으시고 또 모니터링하고 싶으시고 할 때마다 다양한 도구들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지 마시고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는 다양한 로깅 시스템들을 활용하셔서 비용 효율적이고 운영에 더욱더 맞는 방법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USE 메소드, 유즈 메소드와 RED 메소드, 레드 메소드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프락스 앤 콘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법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오픈소스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것들을 활용하셔서 AWS의 아키텍처를 더욱더 고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양한 분석 도구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시성, 어플리케이션의 가시성과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대규모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로깅을 위한 다양한 아키텍처적인 시도들을 해보실 수 있기를 저희들이 권고드립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도구들은 사실 다양한 형태에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CNCF라든지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생명주기 처음에 개발되고 그 다음에 관리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한 이후에 서비스의 모니터링하는 모든 부분까지를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섞어서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대규모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시고 또 시도해 보시는 시도들을 다른 개발자들과 운영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미 해보신 내역들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저희들의 AWS 서비스와 함께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WS에서는 이러한 오픈소스 도구들을 그 인터페이스 그대로 AWS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시작 시점인 개발 환경에서는 저희 클라우드9과 그 다음에 AWS IDE 툴킷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하고 통합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자동화 툴로서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리인벤트에서 저희들이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나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번에 채팅 플러스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로깅 아키텍처에서 적용 가능할 만한 다양한 로그 그리고 모니터링 컴포넌트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라든지 파이어렌즈라든지 클라우드 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로깅, 모니터링 아키텍처들을 더 고도화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픈 텔레메트리 for AWS 디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용하셔서 단순히 백엔드에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하는 개발 시점부터 매트릭과 트레이스 정보들을 여러분들의 프로메테우스에다가 전송하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니터링과 로깅을 위한 AWS 신규 서비스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만한 서비스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하시는 고객들을 위한 관리형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인 Fault Injection Simulator입니다. Fault Injection Simulator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실패를 주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패를 주입했을 때 시스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다양한 실험과 실패를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매니지드 서비스들 중에 가장 많이 고객분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는 서비스인 바로 매니지드 서비스 for 그라파나와 매니지드 서비스 for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 두 모니터링 서비스는 특별히 CNCF, 특히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에다가 배포를 하고 활용하실 때 어쨌든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다양한 노력들을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더욱더 집중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AWS 디스트로 for 오픈 텔레메트리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배포하는 그 레벨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분산 추적, 뭐 트레이싱 정보라든지 매트릭 정보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활동량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정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저희들 AWS에서 배포 운영 관리하는 SDK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EKS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노력들을 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규모 서비스에선 높은 SLA를 유지해야 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AWS의 매니저 서비스와 그 다음에 로그 분석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오픈소스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AWS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희들의 세션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세션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음번에 더 유용한 세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